저희 카카오벤처스는 뭐 잘 아시는 카카오의 자회사로서 벤처 캐피탈을 하고 있고요. 아주 초기 회사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설립까지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와이즈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현재 카카오벤처스에서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함께하고 있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벤처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라 하면은 이제 영역 전반을 좀 관장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우수한 심사역분들이랑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개별 회사마다 투자 검토를 하고, 실제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절차들을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작년 올해 사이에 사실은 의사 심사역들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스타트업 또는 이제 바이오 벤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뭐 투자액도 많아지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약간의 거품이 좀 낀 게 아니냐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약간의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이 이 분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결국은 내실도 갖춰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투자 업계는 그만큼 더 잘할 것이고, 또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뭐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뭐 약사라든지 아니면 뭐 생명공학 박사님들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직은 레드오션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워낙 혁신적인 생각들을 가진 창업자분들이 야, 이만하면 다 나온 거 아니야? 싶을 때쯤 되면 또 생각도 못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표님들이 꼭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온다면 결국 투자 업계 자체도 더 새로운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은 레드오션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모든 외국을 제가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미국 같은 나라의 사례를 봐도 야, 뭐 웬만한 거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 때쯤 되면 또 역시 이번에 뭐 저희 뭐 파이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지만 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나오는 대표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뭐 경쟁이 치열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더라도 이게 그냥 레드오션이라고 치부할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고, 결국 시장 자체가 그만큼 더 빠르게 성장하고 또 내실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바이오, 신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로 IT와 접목되는 영역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회사들이 아무래도 많고, 의료기기 회사들 중에서도 좀 이런, 요새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기기를 많이들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쪽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에 더해서 유전자 진단 회사들 역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철학 또는 방침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모체 자체가 카카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바이오 신약 회사들보다는 IT 기술과 접목이 잘 되는 회사들 위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원격 진료 같은 회사들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원격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 예, 그리고 일부 유전자 회사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얹어 드릴게요. 이제 저희 대표님이, 제가 작년 3월부터 일을 했으니까요. 그 전에 뭐 1월쯤에 저보고 이제 같이 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시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대표님이 본인이 도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런 전제 조건이면 제가 같이 일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분야를 보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잘 되기는 여전히 녹록치 않다. 뭐 수가나 의료 시스템상 그 특성상 여전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은 회사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얘네가 돈 벌 수 있어? 없어? 이걸 다 따지기 시작하면은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에서 투자를 해서 거의 없을 거다.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전 투자를 못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이 잘 될 거야 라고 전제를 깔아 주신다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하나 따지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를 따지는 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일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전히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어쨌든 뭐 해외 진출이니 이런 얘기 저희들도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서
기본이 깔아주지 않고서 해외 진출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비가 너무 싼 나라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가 여전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우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또 그 중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서 어떤 해외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의료 보험을 좀 벗어난 영역, 예를 들면 소비자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좀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해 나가는 그 젊고 우수한 그 창업자분들이 계속 나오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을 믿는다면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이 시장에 가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는 사실은 뭐 맥킨지를 갔거나 뭐 그리고 나서 뭐 삼성병원도 갔다가 뭐 요양병원도 하고 지금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일들도 해오고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야 저거 참 재밌어 보인다. 근데 내가 저걸 또 좀 웬만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역들을 사실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셈인 건데,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을 보시고서 제가 마치 어떤 큰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서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뭔가를 쌓아와서 뭐 이만큼 왔고 앞으로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사실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곳에서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점 결국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 특히 헬스케어와 같이 좀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전문성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뭔가 좀 새로운 일들, 또 꼭 진료실에서만 우리가 환자를 보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또 더 많은 일들, 예를 들면 신약을 만들어서 훨씬 많은 환자들을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실제 이제 이 관심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벤처 캐피탈 가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관심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배웠었고 그랬을 때 근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벤처 캐피탈에서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회사 일들을 좀 해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새로운 의사분, 관심이 있다고 오시는 이제 의사나 의대생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관심이 아직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반적인 의사가 아닌 의대생이 아닌 이제 일반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요새 이제 회사 취업하고 이러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는데 그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야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의대생인데 내가 뭐 안 뽑으면 네가 손해지. 사실은 뭐 약간 제가 과장했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뭐 벤처 캐피탈이 됐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컨설팅이 됐건 그게 단순히 겉에서 보는 어떤 이거 재밌겠네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또 요새는 좋은 자료가 많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좋은 자료들도 많고 또 현직에 계신 선배들도 또 흔쾌히 다들 만나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제대로 한번 이 일에 뛰어들어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으시다면은 우선 그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추고 나서 그렇게 나서 도전하시는 걸 일단 권해드리고요. 벤처 캐피탈 일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을 저희가 뵙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사실은 저가 뭐 벤처 캐피탈 한답시고 막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이런저런 자리에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고민의 수준은 대표님들 절대 따라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표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들 저희 항상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또 투자 받으실 때는 저희 회사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